최근 현대 기아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더 유난을 떠는 이유는 현대 기아가 올해 베트남 자동차 업계 1위를 달성하고 날아오를 일만 남았는데 돌연 공장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장을 옮기는 이유를 듣자 베트남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 현지 기업 정하이 탄공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자동차들의 매출은 베트남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2021년엔 베트남 국민차로 위상을 지키고 있는 토요타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해왔는데요. 이 배경엔 압도적인 물량과 한국이라는 브랜드 강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더해 현지 공장에서 생산과 더불어 현지 유통사를 통한 마케팅까지 완벽하게 구축된 유통망이 그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올해 2월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기아 자동차가 5,112대를 판매하며 왕좌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5%라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약 1,000만 동의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쾌거라 더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2007년부터 베트남에 뛰어들었고 현지 친화적인 전략으로 15년 만에 이룬 베트남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고 얼마 되지 않은 8월 충격적인 소식이 현지 자동차 전문 유튜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사업부 장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인도네시아에 8억 8천만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연간 약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생산량의 53%는 아세안 국가와 호주에 수출하고 나머지 47%는 세계 각지로 수출될 예정이다. 라며 현대에서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일부 옮길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해당 글은 2018년에 올라온 것으로 당시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온 현대에서 그럴 리가 없다며 그의 구독자 수가 깎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의 루머는 올해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투자금은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 공장에선 크레타, 아이오닉 5, 산타페 등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아도 말레이시아에 완성품 공장을 설립하며 베트남을 등지고 투자의 다변화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2026년까지 약 10만 대를 생산, 그중 60%를 베트남을 포함한 주변 아세안 국가에 판매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 기아는 말레이시아에 새롭게 마련한 CKD 공장으로 그동안 베트남에서 생산되던 일부 제품의 생산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말레이시아 북서쪽 크다주 쿨림 지역에 위치한 이노콘 공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각에선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로 결정했다는 선언을 한 지 채 3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소식을 마주하며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 두 곳의 생산 공장이 이전됨에 따라 베트남 당국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그들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현대 아태지역 본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에서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한 교훈을 얻은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생산 공장을 병행하여 생산 라인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이번 베트남 공장 이전에 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가 공장을 이전한 인도네시아도 뻔뻔한 걸로는 베트남에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인도네시아 올인이 아닌 말레이시아로의 다각화를 노려 베트남에서의 교훈을 잊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의 시도가 베트남으로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시도 중이라는 것인데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작성한 베트남 플러스 1 말레이시아를 주목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세안 수출의 50.7%, 해외 직접 투자의 46.8%는 베트남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곧 베트남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갑질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작년에 기업들을 상대로 했던 한 정책을 예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베트남 정부에서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코로나 펀드 계획을 꺼냈었죠.
백신을 마련하기 위해 11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로 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했는데요. 판민진 총리가 직접 한국 대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성금을 내든가 백신을 구해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하라. 한국 기업 공장이 있는 지역에 백신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니 이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한국 기업은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걸 가져오던가 백신을 살 수 있게 돈을 내라 라고 협박했었죠. 삼성전자는 현금 100억 동, 방역 물품 60억 동을 기부했음에도 베트남에 있는 작은 한국 기업까지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전부터 베트남과 거래할 때 뒷돈을 따로 더 채비할 정도로 뜯어냈던 건 기억도 못하는 듯 일단 돈 부족하면 더 내놓으라는 이런 행패에 당했었으니 우리가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금을 냈는지 실시간으로 공표하며 펀드 조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줬는데요. 현지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현지에 지점이나 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기업은 베트남 정부가 바라는 큰 돈을 마련할 예산 자체가 없다. 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정을 얼마나 이해할지 걱정이다. 라며 뒷돈 때문에 지원금을 더 받아야 했던 것을 자칫 대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숨 참고 때를 기다렸던 많은 한국 기업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외치며 말레이시아로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인데요. 방금 잠깐 나왔던 말레이시아를 주목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시장은 시장 매력도가 높은 소비자 수출 및 서비스업 투자 형식의 진출이 유리하다.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 양국 협업 시너지가 높은 4차 산업부문 투자를 강화하기 좋은 곳으로 여겨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를 알고 말레이시아로 행선지를 정한 것이죠. 일각에선 베트남에서 기껏 1위를 차지한 삼성, 기아, 현대가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옮기면 오히려 손해가 이만저만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아세안 전체에 무과세로 수출할 수 있어 베트남 시장도 이를 염려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매체 일간 콤파스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현지에 CKD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인 그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이 들어왔기에 걱정이 없지만 기아도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며 공장 이전을 매우 환영하는 현지 기업들의 반응을 보도했는데요. 덧붙여 앞선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험한 기업들은 더 이상 한 국가에 모든 생산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장 이전 사태를 글로벌 거버넌스 지표에서는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베트남이 과감한 개혁과 점진적 개혁을 중단 반복한 결과 지난 25년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경제적 발전이 진척될수록 경제 발전 규모에 따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라며 국가 제도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개혁에 성공한 한국과 그렇지 못했던 태국의 경제 발전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지죠. 세계은행 베트남 지부장은 캐롤린 터크는 베트남의 목표임 2035년 중상위소득 국가,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 달성을 위해서는 뉴노멀 시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법률 체계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집행, 효율성 참여와 협력 강화 이렇게 5가지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라는 별명에 걸맞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행정기관마다 뇌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베트남에선 있을 수 없는 내용이겠죠. 특히 베트남 항만공사 같은 경우 외국 기업의 뒷돈으로 쏠쏠하게 벌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뇌물을 안 주고 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과한 업무량에 못 이겨 관두는 사태도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투입된 상황임에도 8월 중순 베트남 매체 인사이드 비나와 채용 정보 업체 맨파워 그룹 베트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의 57%가 여전히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외 기업,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축을 맡아 베트남의 고용시장을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베트남 정부의 뻔뻔함과 행패에 못 이겨 떠나기 시작했으니 고용시장이 붕괴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한국이 없어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